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전장의 중심 탑5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이슈가 될 만한 종목, 돼 보이는 종목 5가지 선정해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종목, 딱 한 종목만을 선정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죠.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40선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654선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뚜렷한 모멘텀은 없지만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이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앞서 뉴욕 증시가 지표 악화에 추가로 밀렸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탑5 선정해 주시고 분석까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만나볼까요? 오늘 아침에도 뵀던 분인데요.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손 멘토님은 어떤 종목을 주시하고 계시는지 먼저 종목 5개부터 공개하고 시작하죠. 첫 번째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양봉을 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폴라리스 오피스 탑재시키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일렉포일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죠. 세 번째 종목은 화학주 가운데 많은 전문가가 탑픽으로 거론하는 롯데케미칼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신고가 쓰고 리포트도 아주 좋은 내용이 공개가 된 바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에스텍파마입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 함께하진 않았지만 이 시간 방송에서 탑픽주로 꼽아주셨다고 하는데 AS 차원에서라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5가지 종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인프라웨어인데요. 투자 포인트는 IBM 투자 기대감이라고 해주셨네요. IBM이 사물인터넷에 30억 불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를 좀 했는데 그러면은 IoT, IBM이 그 사물인터넷에 투자하는 거지 인프라웨어에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IoT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또 테마가 형성이 될 거예요. 빅데이터라든가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사물 인터넷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플랫폼, 개방형 플랫폼을 또 한번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먼저 기준으로서 삼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법이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못 올라간 측면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예전에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디오텍이라는 자회사가 헬스케어 부문이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성장 기대감이 올해 이제 인프라웨어의 실적으로도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폴라리스라는 부분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매출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으로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328원 정도 손실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46원에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까지 좀 지켜보게 되면 784원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반면에 주가의 위치는 아직 바닥군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렇게 자회사 실적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지금 될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주가는 왜 이렇게 계속 밀리는 걸까? 오늘 그래도 그나마 좀 양봉을 내려고는 하는데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누군가 좀
기운을 불어 넣어줘야 되고 기운을, 네. 기운 때문에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타이밍이라는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테마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보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요. 인프라웨어를 좀 들고 왔는데 이거는 과거 쪽으로도 얘기가 됩니다. 뭐냐면 시장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을 때 예. 결국 수익이 난 종목들은 역시 실적주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 뭐 기대감이 충분히 존재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솔직히 반대로 또 얘기하면 인프라웨어가 조금 그래도 누군가 기운을 불어넣어서 약간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기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도 이제 갖고 계시는 너무 분들이 무거워 많으실 보이니까.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일단 올라가는 종목에 당연히 사람들은 또 흥분이 되기 마련인데 네. 중요한 부분은 실적주 같은 경우는요. 바닥에서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거고요.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올라갈 때 사갖고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게 네. 기본적인 매매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발 빠르고 조용할 때 지금 사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조정받을 때 서서히 모아가는 게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차트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달에 이제 급락이 좀 나오고요.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해서 2013년 부근 내에 실적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중장기로 묻어둔다라고 하더라도 17,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다만 이제 이탈가는 확실히 좀 정하고 가야겠죠. 아무리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하더라도요. 기술적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6,2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좀 모아 가보시는 것도 올해 한 해를 바라봤을 때 1년 농사 치고 봄철에 씨 뿌리는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곧 있으면 식목일인데 나무 심는 심정으로 인프라웨어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실적 호전이 확실한데 주가는 바닥이다. 모아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인프라웨어까지 살펴봤습니다. 탑2 두 번째 종목은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폴리머 전지 수요 확대 기대감이라고 하셨는데 삼성 SDI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폴리머 전지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네. 지금 이제 일체형 배터리로 스마트폰도 역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전에는 배터리가 두 개였습니다. 그게 이제 리튬 이온으로서 충전이 가능한 건데 지금 일체형이 되게 되면서 폴리머 전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일렉포일을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일단은 스마트폰 쪽이 향후 일체형 배터리로서 폴리머 전지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예약이 5천만 대 정도 팔린다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만큼 일단은 기대감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소형 폴리머 전지에 들어가는 양과 2차 대형 전지에 들어가는 양이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대형일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매출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네. 기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자회사가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진 LED 쪽에서 발목을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적자가 확실하게 좀 축소가 되게 되면서 올해 역시 실적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는 2014년 작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당 순이익이 86원 정도 네. 기록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54원으로서 약 한 2배 가까운 수치가 성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뭐 내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24원입니다. 3배 성장이 돼요. 올해에 비해서 3배 성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가의 위치는 낮은 측면을 좀 보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수익을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의 차트를 좀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역사적인 저점 부근이 6,4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올라가다가 저항선으로 강하게 자리를 잡던 곳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8,700원 부근인데 이 부근을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갖고요. 향후 기대감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6,450원부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2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 그 전부터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한번 기관 쪽에서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목은 횡보할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가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횡보가 거의 다 끝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판단 때문에요. 일진머티리얼즈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럼 일단 강력한 매물대는 한번 뚫어놓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약간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약간 좀 모아가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한 10,000원짜리까지는 뭐. 그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오늘의 탑 실주가 살짝 공개가 본의 아니게 되는 순간이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알아보죠. 네, 세 번째 종목은 화학 섹터의 이 종목입니다. 바로 롯데케미칼이 되겠습니다. 유가 상승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고 포인트를 찍어주셨는데 오늘 예상보다 실적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이게 종목 세일즈라는 또 코너가 있잖아요. 네네. 오후장에. 거기에서 이제 롯데케미칼이 정말 좋다라는 걸 알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탈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탈가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를 근데 한 호가 살짝 내려갔다가 아이고, 올라와갖고 예. 일단은 뭐 손절로서 네. 어쩔 수 없이 됐는데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정도는 감내하고 들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롯데케미칼의 1분기 실적은 계속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1분기가 사실은 화학주에서 1분기는 비수기거든요. 왜냐면은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청소가 거의 1분기에 있어요. 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만큼 성수기 측면으로 돌아서게 되면 확실히 폭발적인 실적의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동안 기관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 짚고 가봐야겠죠. 네. 작년이 4,285원 벌었어요. 주당 순이익이. 네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13,174원 법니다. 2배 성장을 그렇죠. 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유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준 측면이 있었는데 말씀을 아침에 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은 그 화학주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딜이 있습니다. 소재주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은 2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11월, 12월 달에 유가가 가장 쌌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2분기에 실적이 급속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보통 1분기 실적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기존에 올라요. 네. 그런데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의 여파는 그 다음 분기의 실적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주가가 기대감만큼 올랐다 빠지느냐 아니면 더 좋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추가 상승하냐는 네. 부분은 2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1분기라든가 2분기 올해 전체적인 실적도 역시 긍정적이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냉정이 많이 오르진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또 갭상승하면서 5%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뭐 종목 세일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주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목표가는 차트를 보면서 그냥 네, 다 한 그러죠. 번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2012년에요. 9,800원 정도 벌었어요. 2013년에 8,400원 벌었습니다. 네. 2014년에 4,000원 벌었습니다. 올해가 13,000원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12년의 실적을 뛰어넘어야 돼요. 네. 근데 2012년에 그 실적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 26만 원 수준이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21만 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20%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가치 투자의 논리로서 이렇게 네, 좀 실적 얘기를 대비. 해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건 강한 저항이 형성되어 있었던
올랐던 부근이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근이 지금 돌파를 한 후에 눌렸다가 다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아직까지는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26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 갭을 좀 메울 때 테크니컬하게 좀 싸게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잖아요. 가장 한 번에 많이 살려고 하는 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 그쵸, 예, 실패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 하루에 1%씩 10% 그냥 모아 가져라는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네네. 뭐 하루에 산다라고 하루에 10%를 사냐, 일주일에 10%를 사냐, 그게 부분이 뭐 한 번에 10% 산다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수수료 많이 나왔으니까 1% 더 드릴게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똑같은 금액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매매 분할 수수료 매수하자 그야말로. 네, 맞습니다. 예. 그냥 1%씩 열흘 동안 매수하시는 게 가장 네.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주 가운데 롯데케미칼 이미 이전서부터 좋은 종목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주가 흐름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26만 원 바라보면서 오늘같이 올라도 분할 매수 일단 시작을 해보자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번째로 들여다볼 종목은요. 따끈따끈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항공주 가운데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는데 장거리 여객 수요가 바닥을 찍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오늘 사실 저가 항공사보다 대한항공이 낫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고 네, 맞습니다. 앞서서 유가가 하락할 때 그야말로 수혜주로 많이 거론됐고 또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대한항공을 제가 많이 기대를 했던 건 네. KFX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기대를 많이 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18조 사업입니다. 네. 그 중에서 8조를 대야 되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국항공우주는 그 정도의 그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네. 하지만 대한항공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한항공에서 살짝 기대를 좀 해봤는데 근데 한국항공우주가 네, 우선 한국항공우주로 대상자로. 이제 뭐 진행이 됐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면은 시장은 일반적으로 기대감만으로 올랐다면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 외에 뭔가 또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가항공과 대형항공사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유가를 또 가장 크게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대형 항공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이 LCC보다는 수익이 더 좋을 가능성이 저가 높다라는 항공사보다. 측면을 좀 예.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결국 선진국 쪽에서 크게 되면은 네. IT 업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비싼 가격을 댈 수 있는 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인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화물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IT 물건을 날라야 되니까. 그쵸. 예, 예. 배보다는 작은 종목 같은 경우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일반적으로 날르니까요. 그 화물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얘기해드리고 싶고 실적이 작년에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주당 7,620원 손실이었어요. 근데 네. 올해 5,920원 흑자입니다. 우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올랐군요. 기대감이 충분히 존재를 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차트 보면서 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네네.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박스권 하단부터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어디 부분이었냐면 사실은 한 48,000원, 9,000원인데 네. 올라가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거는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뚫고 올라간다라는 측면은 확실히 이제 상승으로 완벽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네. 측면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수급은 기관인데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만 원에 오늘 안착하고 있는 대한항공.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이 얼마에 사야 될지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딱 한 가지 있긴 한데요. 앞서서 롯데케미칼은 유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대한항공은 유가 하락 수혜주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논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짧게. 예. 화물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사시고요. 그 다음에 5만 원 언저리 되게 되면 2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대한항공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탑5 공개하죠.
에스텍 파마라고 제가 이미 앞서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탑5 종목은 바로 에스텍 파마가 되겠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신규 원료의약품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를 들어주셨네요. 이미 지난주 시간에 추천을 해주신 그 모습을 제가 잠깐 봤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날 급등해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네. 갔거든요. 말씀하신 포인트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오르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의 흐름 AS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단은 목표가까지는 한 번 왔어요. 한 번 왔는데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좋은가요? 네,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포인트가 상당히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한 13,500원 부근이 이전에 저항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돌파하게 되면 올해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맥시멈으로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한번 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13,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22,000원대까지 목표가 두고 그냥 우와.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측면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손절가는 역시 얼마 전 급등했던 그 마지막 종가인 12,100원대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락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좀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150원 이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에스텍 파마 여전히 좋다. 모아가자 의견. 하지만 손절가는 명확하게 또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탑5 마지막 종목은요. 힌트가 이미 나간 바 있는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탑픽주는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아까 폴리머 전지 확대 수혜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가격 대응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저항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조정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가 대비 네네. 한 8,800원에서 8,900원 사이가 일단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에 일단은 고가까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 그 가격권이 한 11,5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이탈가의 경우는요, 조정을 받으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그 흐름이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8,300원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요. 뭐 충분히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모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00원, 목표가 11,500원, 매수가 8,800원에서 8,900원 사이가 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머 확대 수요의 어떤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 일지 머티리얼즈가 오늘 탑 오브 더 탑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인프라웨어부터 에스텍 파마 그리고 탑픽주까지 도움 말씀 주셨던 분은요.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였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이 시장에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나 내 포트 좀 봐주시오 하시는 분들은요. 30분 안에 지금 시장에 따끈한 종목,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리는 저희 증시 탑5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고 있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